자, 이 시간은 전체 이제 줄거리 구성을 볼 텐데요. 그 줄거리 속에 단어들을 보는 연습하시라고. 왜냐하면 단어가 들려야 그 다음을 갈 수 있으니까요. 자, 요 체계도 강의는 원래는 이제 한 3, 4월 강의 끝나야 이게 그려질까 말까 그럴 거예요. 근데 시도해봐야죠. 일단 단어들을 전부 한번 학습했으니까 그 단어들을 내가 얼마나 연결시킬 수 있나. 좀 수업이 좀 오래된 것은 화날 거고, 한지 얼마 안 된 것은 바로 들릴 거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자,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이걸 약칭을 어떻게 하냐면요. 국토계획법하고 약칭합니다. 다른 약칭 하지 마세요.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자, 이 약칭은 국토계획법이다라고 이미 다 정해줬어요. 국토계획법하고 약칭합니다. 그럼 국토에 대해서 전국 토지에 대해서 첫 번째 뭘 수립하고 계획. 두 번째 그 계획에 맞춰서 못하는 거 이용 개발하는 파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파트 됐나요? 다시 계획 파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공부했던 게 무슨 계획이었죠? 국가계획.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전국 토지를 대상하는 국가계획이 있었고 전국 토를 대상하는 거. 두 번째, 2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그걸 무엇이라 불렀죠?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뭐가 있었고 광역도시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도시군입니다. 뭐라고요? 도시군. 이걸 어떻게 읽었죠? 특별시. 뭐라고요? 특별시. 그 다음에요. 광역시. 그 다음에요.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요.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도시군. 단어 됐어요? 다음 주 시작할 때 또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야. 난 특별시부터 또 흥분해서 설명할 거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을 뭐란다? 도시군. 6개 중 몇 개? 하나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어요. 요 둘은 뭘 제시해요? 방향 제시. 그러니까 도로가 있었으면 좋겠다. 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는 몇 개 도시? 2개 이상. 여기는 하나. 그럼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공부해요? 도시군? 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그걸 못하는 거. 관리를 개발, 정비, 보존한다 그랬어요. 그 도시를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존하는 계. 그걸 뭐란다? 도시군 관리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뚫어. 아주 막혔어 지금. 뚫어 하는 것이 뭐라고요? 뚫어 하는 게 뭐세요? 도시군 관리계. 요 둘은 있었으면 좋겠다. 방향 제시하면 얘는 집행하는 계획,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집행계획입니다. 뚫어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까지가 무슨 파트? 계획 파트입니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주면 그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못하는 거죠? 이용 개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이용 개발. 그때 자 여기 좀 읽어볼까요? 허가. 허가가 뭐였냐면 금지를 풀어주는 걸 허가라 그랬어요. 금지의 해제. 그래서 허가는 우리가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는 내어줄 수 있다. 내어줘야 한다. 내어줘야 한다라고 의무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주니까 그 동네에다가 제가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요. 공작물을 설치하고 싶어요.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한 달 이상 쌓고 싶어요. 자, 건물을 건축하고 싶으면 시장님한테 뭐 해야죠? 허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계획에 적합하면 허가가 나오는 건데, 자, 여러분 저기 계획을 도시에다 수립했나요? 도시에다가 누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했죠. 도시에다가. 그럼 개발도 어디서 해야 돼요? 개발도
도시에서 해야겠죠? 그래서 특별시에서는 누가? 특별시장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이. 특별자치시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특별자치도에서는요? 특별자치도의사가. 시에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뭘 내줘야 된다? 허가. 그래서 우리는 허가를 누가 내준다 그랬어요? 6자. 이게 어디예요? 도시. 계획을 도시 단위로 수립했으니까 개발도 어떻게 하세요? 도시 단위로 개발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는 6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 요건 충족하면 시장님은 허가를 내어줘야 한다, 내어줄 수 있다. 내어줘야 한다. 그런데 시장님은 가급적이면 건축 허가를 내주려고 해, 안 내주려고 해? 내주려고 한다니까. 또 잊어버렸어. 시장님이 어깨뽕이 2개라 했잖아. 어깨뽕. 여기 무슨 세금, 여기 뭐 인구. 세금뽕, 인구뽕. 그럼 허가를 많이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많이 내줘. 그래서 개발이 뭐 어때요? 집중. 막 건물을 빽빽하게 지어요. 근데 빈 땅이 있어 없어? 없어요. 공지가 없어요. 기반설 부족은 예상, 부작용이 발생하죠. 기반설 부족은 예상되고 설치는 곤란한데 동네 사람들은 시청 앞에 와서 데모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요. 도로가 왜 이 모양이에요? 공원은 어디 있어요? 주차장 어디 있어요? 못 살겠다 이 동네, 못 살겠다 이 동네 하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고 있다가 대책이 없으니까 뭐라고 대책을 줘요? 개발의 밀도를 못하는 구역, 관리하는 구역, 작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요, 강화해요? 강화, 작게 지어라. 그게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그러니까 개발의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부작용이요? 기반설 부족이라는. 그래서 뭐라고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했던 게 뭐예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이놈 외의 지역입니다. 여러분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됐나요? 이런 땅이 어디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미 개발된 땅 있죠? 그래서 집중이 돼버린 거예요. 그 외의 지역, 시골에서 규제가 갑자기 못 됐어요. 완화. 또는 못 됐어요. 해제, 풀렸어요.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어서 가요?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에 있다가 개발 제한구역에 있다가 풀렸답니다. 가만히 있어요? 어서 가요? 어서 가서 한풀이 해야겠죠? 예? 그래서 막 시장한테 허가 내십시오, 허가 내십시오로 찾아오면 요건 충족하면 허가 내줘야 한다, 내줘야 한다, 내줘야 한다, 내줘야 한다 그러겠죠?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시장님의 여기 아픈 촉이 떠올라. 아까 시청 앞에서 막 데모하고 난리 부르스 쳤잖아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이 동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시장님이 아픈 촉이 떠올라서 막 허가 신청 들어오니까 이런 지역에서 예, 허가 신청하니까 허가를 내줘요. 내주면서 의무니까. 자, 읽어봐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을 져라. 기반설 부담구역. 돈 내라. 설치 못하면. 이게 기반설 부담구역. 장래 개발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돈 걷었으면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이거 공부했어요. 이걸 거의 한 달간 공부했죠. 근데 지금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럼 또 인수분해해서 다시 설명해 볼게. 다 연출되어 있으니까 따라만 오시면 돼. 자, 새로운 그림 아니야? 거기 반만 잘라서 붙여놨어. 왜? 그래야 내 거 판서할 공간이 나오잖아요. 계속 이 체계들을 인수분해해서 끊었다 붙였다 끊었다 붙였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업 따라올 수 있으니까. 저도 판서를 하고. 자, 보십시오. 같이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이제는 단어는 한번 들었어. 옛날 생각은 조금 났어. 조금 나면서 저 왼수 또 이상한 소리 한다 막 그러고 있어, 지금. 다시 천천히 풀어볼게요. 요것만 1시간 할 거야. 내가 말하는 1시간은 한 30분 하면 그냥 1교시 한다고. 이런 것 가지고 하고 끊어주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정비법 가지고 또 1교시 하고, 한 30분 하고, 20분이나, 그 다음에 건축주택 가지고 한 15분이나 20분 또 1교시 하고, 이렇게 수업은 다 끊어서 올려줄까 그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편하거든요. 딱딱 찾아서. 3개로 끊어줄 테니까. 자, 같이 해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뭐라 부른다? 국토계획법에서 지금 계획 파트를 공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파트요? 계획 파트. 자, 계획 파트에서 첫 번째 계획 무슨 계획 나왔어요? 국가계획.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누가 수립해요? 국가. 예, 국장. 누구라고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국가계획 하면 누구예요? 국장. 기왕에 나왔으니까 무슨 기준 하면 누구예요? 무슨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국가계획, 국장. 무슨 기준 하면 누구예요? 국장. 이렇게 되는 거. 요 단어 처리됐나요? 자, 제일 먼저 국가계획을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공부한다고? 이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으세요. 광역도시계획.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의 도시. 이걸 묶으면 좀 세련되게 무엇라 부른다? 광역계획권. 여기다가 도를 설치하면요, 광역시설. 몇 개 이상 도시니까? 2개 이상의 도시니까. 자,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무엇이라 부른다? 광역도시계획. 그럼 얘는요, 도시 몇 개 돼서? 하나. 자, 다시 해볼까요? 도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을 뭐라 부른다? 도시군. 총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몇 개죠? 6개. 근데 가운데 점은 또는이었죠? 6개 중 몇 개? 하나의 도시의 특성을 파악하여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이 2개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에요. 무슨 계획이요?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하여 이 2계획은 절차가 이렇게 됐어요. 수립, 승인. 뭐라고 했다고요? 수립, 승인. 계획을 수립해서 윗사람한테 못하는 검사받는 승인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수립, 뭐라고 했다고요? 승인. 요 단어 됐나요? 수립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누구? 수립권자. 승인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승인권자. 이게 지금 누군가는 몰라도 돼요. 나중에 또 이 강의 또 해. 이 줄거리가 잡히면 얘들만 따로 정리해요. 여러분 입에서 방언 터지는데 줄거리 잡히면 딱 7분이면 입에서 방언 터져요. 국토교육법 주체 다 나오는데. 줄거리가 먼저 잡혀야 돼요. 여기까지 수립권자, 승인권자 단어 됐나요? 수립해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공고, 연락. 뭐라고요? 빨리 읽어요. 공고, 연락. 알려줘요.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때문에 계획을 수립해서 검사받고 마지막 단계가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공람 단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있었으면 좋겠다요. 얘들이 방향지향을 뚫어요. 도시 하나에 대해서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하면서 뚫었나요? 요 뚫어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도시에 대해서 개발하고 정비하고 못한다. 보전. 알아서 써줄게. 뚫어. 이렇게 또. 뭐가? 도시군 관리. 그래서 얘는 구체화시킨다 그랬죠?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얘는 방향지시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고 얘는 영향을 주다 보니까 두 단어를 구별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단어 썼어요. 수립 대신에 뭐 썼고? 입안. 승인 대신에 뭐 썼고요? 결정. 마지막에 연락은 똑같고요. 입안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입안권자. 결정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 결정권자. 이렇게 보면. 자, 하여 방향 제시하는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면 단어를 뭘 썼고요? 수립, 승인.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주면 입안, 결정. 어떤 계획을 처음 봤는데 입안 결정됐으면 대충 봐야 돼요? 째려 봐야 돼요? 째려 보든지 모르면 나한테 가져와서 물어봐야 돼. 수립, 승인 됐으면요. 방향 제시 대충 보면 돼. 근데 입안 결정은 우리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 내 재산권을 침해한다, 안 한다? 한다. 법원에 간다, 안 간다? 간다.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은 언제 우리한테 효력 발생한다고 배웠는데, 그 공인주사 사무소 벽면에 붙어 있는 게 뭐죠? 공인주사 사무소 벽면에 붙어 있는 거.
지도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따라서 해봐요. 지형도면. 뭐라고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개사 사무소 벽면에 있는 게 지도가 아니에요. 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갔는데 지도 봅시다 그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나오세요. 에? 그럼 비전문가. 들어갔는데 지형도면 봅시다 그래요. 뭐라고요? 지형도면. 바로 물어봐. 공법 선생님 누구였어요? 라고 물어봐. 그럼 바로 성질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합니다. 단어 처리됐어요? 자, 다시. 자,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면 단어를 뭐 선택하고? 수립해서 못하는 거, 승인. 우리한테 영향을 주면 입안에서 결정. 그게 무슨 게?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 그럼 도시군 관리계에서 자, 뭘 정하는가 한번 봐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뚫어 그랬잖아요. 도시에 대해서 자 읽어볼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못한다고요? 변경.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을 누가 한다? 도시군 관리계. 용도가 뭐죠? 용도? 쓰임새. 용도가 뭐라고요? 쓰임새.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는 게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전체 틀만 일단 먼저 봐볼까요? 토지의 쓰임새를 정했죠. 그러니까 거기에다 뭘 설치했나요? 예? 기반시설. 도로, 공원, 광장, 하천을 설치했나요? 그럼 이제 도로가 뚫리니까 아니 우리 동네 개발을 나도 빨리 내 땅에 개발해야 하네. 해.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난개발.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뭘 넣고? 얼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이 나왔잖아요. 3년 내에. 얼음땡. 요거 많이 들어서 이제 얼음땡까지는 아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얼음, 규제. 지구단위 계획하면 땡. 이때부터 개발. 그러니까 토지의 성격을 정하고 거기다가 도로, 공원, 광장 같은 설치하니까 돈 되네? 난개발 맡겨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가 국토계획법. 그 다음에 자 신도시를 만드는 거 뭐? 도시개발사. 재개발, 재건축 뭐? 정비사. 이것도 전부 다 무엇으로 결정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했어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 얘는 어디로 갔고? 도시개발법. 여기는 도시정비법의 토스. 얘는 어디 토스요? 도시개발법. 얘는 어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정비법의 토스. 이렇게 된 거예요. 양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여기 읽어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규제 최소화구역. 규제를 최소화시키는 구역이죠. 이것 또한 용도 구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서는 토지의 성격을 정하고 기반설을 배치하고 난개발을 맡겨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정하고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헌도시를 정비하는 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리계획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래요? 자, 따라서 읽으세요.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 최소로. 또 암기라니까 용용기지도 그러지 말고 그러다 진짜 죽어버리니까. 자, 지역, 지구, 구역을 기지를 발휘해서 개발하고 정비합시다. 규제 최소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자, 다시 좀 더 세부적인 이야기 할게요. 자, 용도지역 전국 토지죠? 용도지역은 총 몇 개까지 있냐면 21개까지 나눠요. 무엇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복을 회피하기 위해서 21개까지 만들어요. 용도지구는 9개가 있어요. 근데 용도지역이 사장이죠. 얘가 뭐라고요? 사장. 용도지구는 비서. 그래서 용도지구는 자 9개를 만들고 사장이 능력이 있으면 비서를 열어둘 수 있다. 그래서 중복시킬 수 있다. 용도구역은 5개입니다. 얘를 젤로, 센 놈 그랬나요? 젤로 뭐라고요? 센 놈. 자, 5개인데 얘도 중복이 가능합니다. 근데 누구만 중복이 안 돼요? 용도, 지역, 지역. 회사의 사장은 보스는 only 하나. 자, 전부 다 무엇으로 결정한다? 도시군 관리계. 뭘 결정해요? 도시군 관리계. 다시 정리합시다. 지역,
지역은 중복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머지는 모두 중복될 수 있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은 전부 무엇을 의존한다? 도시군 관리계획. 여기는 포인트가 있어요. 중복되지 아니하게. 토지의 성격들을 정해줘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하면서. 자, 이렇게 토지의 성격들을 정하고 나면 거기에 이제 뭐 설치하는 거?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뭘 설치한다고요? 기반시설. 자, 기반시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기반시설의 종류를 공부하고요. 기반시설 종류. 자, 우리 방제시설, 그러니까 방제.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 했던 거 기억나요? 보건, 이생설 가니까 전부 축 사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여간실에 누워 있었잖아. 환경, 기초설 그러니까 지저분한 것들, 폐수, 빗물, 하여튼 들은 것만 같으면 감사드릴게. 그렇게 순진한 눈을 뜨니까 참 마음이 아프구만. 이렇게 그런 걸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자, 공동구란 걸 공부했어요. 기반서에서. 뭐라고요? 공동구. 혹시 이런 단어 기억나요? 어둠의 자식, 지하 매설물, 88 올림픽 때 도시 미관행 개선을 위해서 만들었다. 들은 것 같으면 돼. 이자와 친해요. 이게 공동구.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도시에 걸치면 그걸 무엇이라고 불렀죠? 광역시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서에 가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요 기반설이 너무 좁으니까 요만큼 확장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했어요. 뭐로 정했어요? 도시군 관리. 요 두 단어 합해볼까요? 자, 같이 읽을게요. 도시군 관리 계획상의 기반설. 도시군 관리 계획상의 기반설. 그런 겁니다.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시설.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뭐 빼고? 관리. 뭐 빼고? 기반. 그 두 단어 합해봐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된 겁니다. 요 단어 됐나요? 자, 요걸 설치하는 사업을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같이 읽어요. 뭐라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요 땅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요게 출제 포인트였죠. 매수 청구. 지목이 될 때 매수 청구하는 거다고. 자, 혹시 요거 기억나세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 민간 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나요? 네? 민간 시행자. 원래 도로공사는 민간이 하는 거예요? 광급공사예요? 광급공사. 근데 시장님, 우리 동네에 도로 하나 뚫어주십시오라고 제가 제안할 수 있죠. 주민이 입안 제안할 수 있잖아요. 주민이 입안 제안하니까 자, 저를 민간 시행자로 지정합니다. 지정받기 위한 요건 기억나세요? 면적의 얼마 이상을 소유하고 3분의 2, 총수의 얼마 이상의 동의 2분의 1,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 나오면 답이 다 이거더라. 자, 한국 토지 주택공사나 지방공사는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공부했던 거. 여기에 이제 기반서에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하고 얼음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까지 몇 년? 3년. 요 계획 나오면 5년 내 착수. 이렇게 됐던 거.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 이게 얼음 했던 거 기억나시죠? 지구단위 계획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신의 은총을 받은 깡패. 깡패. 나이트클럽 만들지 마! 그럼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도시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 자, 여러분 계획 파트에서 잠깐만요. 여기 위계질서 잠깐 잡고 가야 돼요. 요 둘을 묶어서 이름 지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묶어서 이름을 뭐라 지었다? 도시군 계획. 무슨 계획이요? 도시군 계획.
자, 얘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했죠. 여기는 몇 개 이상의 도시? 2개 이상. 여기는 하나. 여기는 하나의 일부. 해서 체계지가 여기가 부모이지. 이게 첫째, 요게 둘째, 요게 셋째. 기억나세요? 그래서 도시 국가계획은 요 세 가지를 다 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요 두 개를 묶어서 무슨 계획? 도시군계획 수립에 뭐가 되고? 지침. 그럼 광역도시나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뭐 해야 되고? 부하. 서로 다를 때는 누가 우선해요? 국가계획. 아빠와 자식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빠. 당연한 것을 왜? 다시.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 동생 수립에 뭐가 되고? 지침.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뭐가 되고요? 지침.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뭐 해야 되고? 부하. 기본계획은 광역도시에 뭐예요? 부하. 1번과 2번이 충돌했어요. 누가 우선해요? 1번. 광역도시계획. 이게 계속 시험 문제 나오는 이야기고. 이런 체계적 지휘까지.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획이 수립되면 그에 맞춰서 못하는 거? 이용 개발하는 거. 자, 이용 개발할 때 내 마음대로 한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됐네요. 뭘 받으세요? 허가를 받아서. 자, 제가 건물을 건축하고 싶어요. 건축. 자, 그러면 그냥 한다. 시장님한테 허가 받아서 한다. 허가. 누구한테요? 시장님한테. 그럼 시장님이 허가 신청을 받으면요. 그 도시의 계획을 검토하는 거예요. 계획을 검토하고 이 계획에 못하면 적합하면 허가를 내준 거예요. 적합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준 건 아니고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자, 허가 신청하면 계획에 검토해보고 내 개발행위가 이 계획에 적합하면 그때 뭘 내준다고요? 허가. 그때 허가는 누가 내준다고요?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 6자. 근데 시장님은 가급적이면 허가를 내주려고 한다, 안 내주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 뭐 되더라? 집중. 빈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반설 부족은 예상. 그러니까 개발이 막 허가 내주니까 집중되고 공지가 없고 건물이 빽빽하게 들어오니까 기반설 부족은 예상되고 설치는 못하고 곤란. 사람들은 시청 앞에서 뭐하고 으쌰으쌰 데모할 거고.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보고 있다가 허가 내주려면 요건 충족하면 내줘야 되죠. 의무니까 내주면서 자 개발의 밀도를 관리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작게 지어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못해요. 강화. 심지어 뭐 우리 시행령에서는 용적률 최대한도에 50%까지 강화시켰어요. 이미 개발된 땅에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고요. 외의 지역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런데 규제가 완화되고 풀려요. 가만히 있어요? 어서 가요? 어서 가죠? 어서 가야죠. 자,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시장님이 여기 아픈 추억이 떠올라. 그래서 개발 밀도를 외의 지역에서 자, 규제가 완화되고 풀리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자, 이렇게 자, 읽어봐요.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부담을 져라. 못하면 돈 내라 하는 게 기반설 부담이에요. 돈 걷었으면 몇 년 내? 1년 내. 뭐 수립해요? 기반설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만약에 1년 내 수립 안 하면 1년 내나 무슨 날? 다음 날 해제. 왜 그러냐면 우리한테 돈 내라고 의무지였죠. 그럼 시장도 의무지라는 거예요. 계획을 몇 년 내 수립하세요. 1년. 그렇지 않으면 1년 내 날 다음 날 뭐요? 해제. 즉 돈 걷은 거 모두 반환 이런 말입니다. 요게 이용 개발 파트. 잘 들어봐요. 허가를 누가 내줬죠? 6장. 허가 내주면서 작게 지어라 누가 했죠? 6장. 허가 내주면서 돈 내라 누가 했죠? 6장. 돈 걷었으면 설치게 6장. 6명의 도시의 우두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면은 줄거리가 되면 주체는 아주 쉽게 끝나요. 다시. 자, 이제 같이 한번 그려볼게요. 제일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계획 파트를 공부했어요. 무슨 파트요? 자, 계획 파트에서 자, 우리가
전국토를 대해서는 무슨 계획 공부했고? 제일 먼저 무슨 계획? 국가계획. 무슨 계획이요? 국가계획. 국가계획을 공부했고, 큰 틀만.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광역 도시계획. 무슨 계획이요? 광역 도시계획. 몇 개 이상의 도시요? 두 개 이상의 도시. 도시 하나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 이걸 하나하나 구체화 시켰어요. 뚫어 하는 게 뭐였고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무슨 계획이요? 관리계획. 계획 파트 저렇게 공부했나요? 자,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첫 번째 공부했던 게요.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이면 토지의 쓰임새를 정했죠? 사장이니까 중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뭐 공부했죠? 용도, 지구. 그 다음에 용도, 구역. 토지의 쓰임새를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못 들고 있어요.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무엇을요?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뭐 공부했죠? 지구단위 계획. 뭐라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요. 신도시 뭐? 도시개발법. 여기다가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 헌도시. 여기까지가 계획 파트였어요.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까지. 국가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 놓으니까 자, 이게 갑의 사유지예요. 갑의 뭐라고요? 사유지. 근데 주변에 건물들이 이렇게 막 개발돼서 빽빽하게 들어와 있어요. 주변에. 이렇게 빽빽하게 건물들이 막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빽빽하죠? 요게 갑의 친구 을의 땅이에요. 둘이 성격이 똑같은 땅인데 을이 여기다가 10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는데 월세가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누구도 갑도 여기다 10층짜리 지어서 임대사업 한번 해볼까 하고 시장님 여기 개발행 허가를 주십시오라고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자, 요 계획 파트 다 검토해보고 괜찮은데? 라고 여기다가 누구한테? 갑에게 허가를 내줘요. 갑에게 뭘 내줘요? 허가. 근데 시장님이 허가를 해주면서 이제 갑이 허가 받고 좋다겠죠. 10층짜리 짓는다고 막 가는데 야, 깝깝한 놈 너 이리 와봐. 너부터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야. 너부터는 여기가 뭐라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작게 지어. 너 5층 지어. 너 10층이야 5층이야. 5층. 갑이 기분이 팍 상하겠죠. 갑의 땅이 여기도 있다. 그럼 여기서 5층짜리 지을까요? 건너가서 10층짜리 지을까요? 건너가서 10층짜리. 그게 작게 지어라. 부족하나마 현상 유지하면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개발된 땅에서 기개발. 그러면 이제 여기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유지역입니다. 요거 뭐라고요? 외유지역에서. 갑자기 규제가 완화되고 규제가 풀려요. 그럼 여기 살고 있는 A가 B가 C가 D가 E가 F가 G가 가만히 있어요. 막 시장님 찾아가요. 허가 내주셔서 찾아오면 허가 내줘야 되죠. 요건 종족하면. 근데 막 찾아오니까 여기 아픈 추억이 떠오르잖아. 시청 앞에서 대마하고 난리 브루스 쳤던 거. 그러니까 허가 내주면서 야 A 너 나중에 또 대마하고 난리 브루스 칠 거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다가 기반설을 설치하는 뭘 져라? 부담을 져라. 이게 뭐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돈 걷었으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지금 요게 전부인데? 됐나요? 네, 물인 줄 알아요. 근데 자꾸 이런 구성을 해봐야만이 여러분이 볼 수 있어서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 정리했어요. 일단 한 달간 공부한 거 30분 만에 단어만 정리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정리하겠습니다.